제9 행군편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손자병법, 군대대기 다 빼고 있습니다. 행군, 군대가 길을 가는 거죠. 전쟁하는 그 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계, 작전, 모공, 군용, 병세, 허실, 피크,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쟁, 구변, 행군 들어왔습니다. 행군. 그래서 행군, 지형, 구지까지 한꺼번에 끝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 편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지형적인 문제, 또 거리,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세 편을 계속 연결해서 하나의 강의로 끝내겠습니다. 행군편의 첫째는 산악전, 산에서 싸울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손자왈, 범, 처군, 상적. 적을 만났을 때 군대가 절산의고, 그러면은 깎아지는 그런 산, 그리고 계곡을 의지하고 희생치고, 앞에는 시야가 확보되고 뒤에는 높은 지형을 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어요. 산악에서 싸울 때는. 그리고 하천에서 싸울 때는 이런 내용이에요. 가능하면 반드시 하천과 멀리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적들이 하천을 건너올 때 반쯤 건넜을 때 싸우라. 그러면 유익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소택지, 늪이죠. 늪에서는 또 이렇게 오래 머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초, 이런 풀 속에 의지할 수 있다.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라는 거죠. 평지에서는 평평한 곳이니까 우배고, 오른쪽 뒤에 높은 그런 지형을 두고, 앞에는 죽음의 땅, 뒤에는 도망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땅,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나시는 분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 유리점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황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황제.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에요. 황제. 누르황이죠. 전설적인 임금인데, 이 사람이 주변에 네 무리, 사적을 무찔렀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황제 밑에 그 풍후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풍후라는 신하가 악기경이라는 병법을 썼어요. 병법을. 그 악기경이 공교롭게도 13편이에요. 13편. 아마 손자병법을 쓸 때 13편이란 것도 이 풍후가 쓴 악기경의 13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조조가 나중에 수많은 그 손자병법 주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편으로 정리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황제 밑에 있었던 신하 풍후의 악기경 13편을 중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가 참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군대가 있을 때는 행군할 때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은 싫어한다. 왜? 습기가 많고 병균이 있고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 바른 곳을 택하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양생이 처실. 있으면 있을수록 양기가 솟아오르는 좋은 곳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군무백질, 군대에 병원,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에 택하라. 이런 것을 잘하면 필승,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어요. 유리한 지형, 유리한 시점을 늘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구령, 제방, 뭐 필처, 기양, 햇빛 있는 곳에 가고, 우배고, 뭐 이런 내용들. 기지조야, 이 지형은 병력 운영을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내용도 쭉 하고 있어요. 참고로 보세요. 그냥 험지로 몰아 넣어라. 이런 내용들. 아주 한분들이 옛날
고대 한문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죠. 어렵죠. 그냥 지나갔어요. 하여튼 이런 그 험한 곳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적은 이런 험한 곳에 몰아넣는 게 좋다. 또 의심나는 갈대밭 있잖아요. 반복 수식하라.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뭐 아주 염가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죠. 이런 애회 이런 말 어려운 말들 별로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갈대밭이라든가 이런 의심되는 곳은 계속 눈여겨보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32가지 징후 포착법이 나와요. 상적법이죠. 행군하는 과정에서 적들의 작은 징후 이것을 놓치지 마라. 32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마켓 센싱이라고 말하죠. 아니, 민감하게 작은 변화도 읽을 수 있는 눈 필요한 거죠. 예, 이런 거예요. 유명한 허버트 할리 법칙이 있잖아요.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반드시 소형 사고가 29번이 일어나고 또 29번 일어날 때 그 이전에 더 작은 징후들이 300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후 분석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손자가 말하는 징후 말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근이, 근이, 정자, 대기, 흠자 이런 쭉 이런 얘기가 뭔가 하면은 조용할 때 갑자기 조용해요.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 먼지가 막 일어나요. 먼지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이때도 아, 전차들이 오겠구나. 앞에 먼지가 올라오는 그 모양 봐서 이것도 조심하라. 이런 그 징후. 그리고 표정. 무슨 약속도 없었는데 강화를 하겠다고 와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꿍꿍이가. 뭐야? 무약이 청화자 뭐야? 사전에 약속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강화 조약하자고 오면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그런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이 분주하면 공격의 때가 온 것이다. 분주 이 진병 차자 기야 막 전차가 움직이고요. 뭐 왔다 갔다 군사들이 하면은 아 뭔가 공격 기미가 있다. 이런 빨리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도사는 종업원이 먼저 안다. 그러니까 부대가 망하려면은 그 병사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조집자 허야 막 새가 갑자기 확 날아가잖아요. 그 장소가 비어 있어요. 그 밤에 막 소리를 질러요. 야호자 공야 그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막 지른다는 것은 뭔가 겁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봤을 때에 아 뭔가 이 부대가 문제가 있다. 아 이것을 낌새를 알아차리라. 잔소리가 많으면 신뢰를 잃은 것이다. 막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장수가 소리 지르고 또 회사의 CEO가 막 신기질 내고 소리 지르면 뭔가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능할수록 난폭한 것이 있어요. 무능할수록 선포기 후 외기 중자 부정 지야 이런 내용들이 그겁니다. 막 먼저 화내는 거예요. 막 난폭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능하다는 표시입니다. 네. 속이 꽉 차 있고 실력 있고 그러면요 크게 소리 내지 않아요. 정말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소리가 커요. 막 동네 보면 소리 크게 막 목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로 이 좀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득 차면요 목소리가 낮습니다. 조곤조곤하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비었고 박사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말할 때 보면 조곤조곤해요. 아주 느리고 낮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소리 막 지르고 그냥 막 이상한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예 무능하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병비귀익다 이런 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숫자가 많으면 양식도 많이 들고 또 통제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상벌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졸미 친부 이 벌지 적불복 아직 친해지지 않았는데 부하들과 그런데도 막 벌을 줘요. 그러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쓰기 어려워요. 반대로 졸이 친부 이 벌불행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 줄 때는 정확하게
잘 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훈련이 되면은 위기 시에도 잘하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용소행위 교기민 즉 민복, 평소에 잘 훈련된 어떤 법령 규칙에 잘 훈련된 그런 부대는 위기 시가 와도 그대로 잘 따라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전쟁하고 위기가 오면요, 평상시에 습관된 것, 숙달된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규칙 지키는 거, 규율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잘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루는 것은 비누를 다루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틴이라는 리더십 학자죠. 이 비누를 어떻게 꽉 쥐느냐, 슬그머니 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꽉 쥐어버리면 쭉 빠져나가잖아요. 비누가 너무 쥐어도 안 되고, 사람을 또 너무 약하게 쥐어도 또 안 돼요. 적당하게 쥐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을 통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형, 온순형, 협조형,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9 행군까지 본 겁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10지형편. 지형편은 전쟁할 땅의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형. 지형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6가지. 손자왈, 지형자, 통, 괴, 지, 애, 흠, 원, 이런 6가지 지형을 구분해 놨어요. 통형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 괴, 이것은 걸려 있어요. 가기도 어렵고 오기도 어렵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 이때는 적이 방배하지 않고 있으면 먼저 가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형, 이것도 나는 진출을 하는 불리한데 또 적도 불리합니다. 아주 어정쩡한 그런 지형이 있어요. 이때도 적이 모성을 알고 내가 먼저 유리한 점을 딱 취하면 내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형, 이건 아주 애매한, 내가 먼저 점령하면은 또 거기에 또 적을 기다리면 이길 수 있다. 병목 같은 거 A형이죠. 그런 거. 울돌목 같은 A형. 참고로 보세요. 그냥. 또 험형, 험한 지형이죠. 먼저 그 땅을 점거하고 또 좋은 곳,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적을 기다리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그거 같죠. 네. 다음 원형, 멀리 있는 땅, 서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도전하기 모두 어렵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해라, 그 말 하고 있고, 이 6가지 범차, 육자, 지지도, 장지, 지지, 지임, 불가, 이런 것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아까는 지형인데 이제는 부대도 이렇게 6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부대가 망하느냐, 잘못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쭉 말하고 있어요. 장수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니까. 자, 첫째는 터무니없이 많은 적과 상대하려고 하면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부세균, 일격 10왈, 주왈. 너무 엄청나게 큰 부대 있잖아요. 부담이 큰 부대를 상대하면 병사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 부대는 도망간다. 그리고 이런 거죠. 오히려 장수는 약하고 병사들이 강한데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런 부대로는 아주 해이해진다. 부하들이 엄청 강하고 간부가 약한 그런 조직을 말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너무 윗사람이 강하고 부하들이 약하면 함몰된다, 무너진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상사가 강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또 예하 간부들이 마구 그냥 멋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조직은 또 붕괴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장수도 약하고 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부대도 혼란스럽다, 안 되는 거죠. 또 상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 덤벼들어가는 거, 이것도 패한다. 배병이라 그래요.
장수가 적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무모하게 그냥 작은 숫자로 큰 숫자를 덤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망하는 이 부대, 망하는 조직, 장수의 책임이다. 불가불 전략, 신중에 신중으로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자, 부지형자 병기조야. 이 땅을 잘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면 그것이 군사를 도와준다. 전쟁할 때 군사, 병력, 부대를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잘하는 장수는 반드시 이기고 그것을 잘 못하는 장수는 반드시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 사실은 이 손자병법의 지형편에 이런 내용이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이 지형하고 동떨어진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편에 넣었어요. 조조가 넣었든지 누가 넣었든지 그런 것이 가끔 나옵니다. 예, 그것이 뭔가 손자병법의 하나의 허점이죠. 예,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그 전도필성, 싸움의 도에 비춰서 반드시 이긴다고 판단되면 주활무전, 임금이 싸우지 마라 해도 필정 가야, 반드시 싸워도 가다. 또 전도필성, 싸움의 법칙에 비춰서 이기지 못하면 주활필전, 임금이 반드시 싸우라 해도 무전 가야, 싸우지 않아도 가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분명 요소 불소와 같은 개념 같아요. 그렇죠? 예, 구변편에 나오죠.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듣지 않을 바가 있다. 이 전도를 잘 봐야 돼요. 싸움의 법칙,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법칙, 그런 상황 판단, 이것이 전도거든요. 이 소신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지형편하고는 억지로 붙인다면 그 지형에 가서 장수가 판단을 잘해서 결정하라 이 말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살짝 동떨어진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소신은 결국은 어떤 근거에서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고 진불구명, 나아가도 공명을 위함이 아니고, 공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쾌불피제, 내가 물러서도 죄를 피함이 아니다. 유민시보,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일이 어조, 임금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국지부에 이렇게 하는 장수가 나라의 법이다.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나아가도 내 공명을 위함이 아니고, 뒤로 빠져나가도 물러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그 쥔태의 결단은 백성을 위하고 임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 확실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법이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지형편에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오잖아요. 시졸여 영아 고, 병사보기를 어린아이 같이 보면은 가여지부심께, 병사들이 죽음의 계곡까지, 깊은 계곡까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또 시졸여 애자, 사랑하는 자식처럼 보면 볼 수 있다면 가여지구사, 함께 죽을 수 있다. 병사보기를 정말 어린애처럼 내 자식처럼 보면은 함께 죽는 장수까지 가고 또 실제로 함께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부와 사랑을 말하고 있죠. 사랑한다고 해서 불명령, 중요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또 너무 이렇게 잘 대한다 해서 또 어려운 명령을 이렇게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 굉장히 그 부대가 질서가 엉망되어 버려요. 비여교자, 교만한 자식, 망나니처럼 자식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 교육을 사랑하지만은 엄격하게 지킬 건 지키라 그러고 잘못되면 혼내주고 이런 것을 잘 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 쭉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잘 싸우면은 승리 확률은 반이고 뭐 이런 내용도 쭉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하는 장수는 움직이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몰리지 않아요. 아주 그 궁지에 몰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피지기 승리 불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제3모공편에 나오죠. 지피지기, 여기는 지피지기 승리 불태입니다. 승리는 위태하지 않다. 이인의
위태하지 않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하지 않다. 지천지지 승리의 가전.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은 승리는 가히 온전해진다. 지피지기를 넘어서는 거죠. 지피지기를 넘어서서 천지까지 알면은 승리가 가히 온전해질 수 있다. 네 가지 적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을 알면은 승리는 온전해진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10지형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계속 연결할게요. 제11 구지편입니다. 구지편은 지형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지형은 그 지역 자체의 땅의 모양, 뭐 험지, 뭐 이런 것을 따졌지만은 구지는 내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오나라에서 출발할 때 얼마만큼 적지에 가까이 갔느냐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그런 거리, 이것을 두고 병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적지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변화를 잘 따져서 싸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쭉 나와요. 산지에, 경지에, 쟁지에, 교지에 뭐 쭉 나와요. 9가지. 산지에서는 이제 막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직 멀리 안 갔기 때문에 막 겁이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 그냥 고향에 있잖아요. 경지는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쟁지는 서로 막 쟁투할 땅이고, 이런 땅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중지, 비지, 위지, 사지. 사지에서는 무조건 잘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요. 이렇게 땅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싸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니까 서로 또 외교를 잘 해라, 이런 말을 하고요. 비지는 빨리 지나가고, 포위되어 있는 땅에는 빨리 꾀를 써서 나오고, 죽을 땅에는 막 싸우고,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죠? 예, 이런 내용들. 여기 또 중요한 말 나와요. 합어리 이동. 이익에 합했을 때 움직이라. 이익에 합하지 못하면 서 있으라. 가지 마라. 합어리. 항상 이익을 따지는, 이익. 전쟁하면서 이익을 따지지 않으면 사실 안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쭉 이런 내용도 먼저 정탈하기를 가장 상대방이 아끼는 거, 그것을 탈취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뭉치죠. 심입 적전. 적국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뭉치게 된다, 그 말을 나누고 있어요. 쭉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또 이거 사지에 몰아넣으면 죽기로 싸운다. 유명한 그런 영화 300 같은 경우, 사지에 투지무소왕, 오갈 데 없는 곳에 집어넣어버리면 4차 불배,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 미신, 유언비어 제거하라. 참 그 당시 손자가 2500년 전에 얼마나 거북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점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미 선문은 이런 것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점치고 미신 빚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손자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사가 우는 이유, 왜 울겠어요?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이 아까워요. 모두가 우는데, 자, 투지무소왕이라고 했습니다. 갈 곳 없는 곳에 던져 넣으면은, 즉 어떻게 하겠느냐, 제괴지용냐, 제괴 같은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처럼 만들 수 있다. 제괴, 아주 이상한 용어가 나왔죠. 제가 뭔가 하면요, 제가 전제라고 하는 자객입니다. 자객, 칼로 암살하는. 괴는 조괴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그 당시 용사. 그런데 이 전제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전제. 오나라 왕이 본래 제번이었습니다. 오나라 왕이 제번. 그리고 형제가 있었어요. 아오 여제, 아오 이말, 아오 계자 찰이 있었어요. 동생 3명. 그래서 제번이 죽자 아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제. 또 죽었어요. 여제가. 그러니까 또다시 아오 이말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오 게다찰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게다찰은 왕에 관심이 없었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오였던 이말 아들 요를 오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 터졌죠. 왜냐하면 본래 오나라 왕 제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공자광이었습니다. 아니 형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로 가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사촌이 왕이 되느냐 해서 계속 불만하고 틈을 노리고 있었던데, 그때 오자스가 견제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자객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자기 사람으로. 그리고 공자광에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서로 때를 노렸던 겁니다. 어느 날 공자광이 오왕 요를 초청합니다. 집으로. 그리고 이 뒤에 칼잡이들을 다 숨겨놨죠. 왕도 오왕 요도 혹시나 싶어서 그 집까지, 공자광의 집까지 무사들을, 병사들을, 칼잡이들을 쫙 깔아놨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자광이 드디어 견제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때가 왔소. 그러니까 이 오자스가 소개한 거죠. 견제를. 그리고 이 유명한 얘기, 어장금. 견제가 농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 생선 안에 비수를 숨겨놓고 들어갑니다. 최고 요리를 맛보게 해드리겠다 하고, 그리고 어장금 이것을 딱 뒤집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중국 사람들은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찔러버립니다. 오왕 요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객 견제도 주위의 칼잡이들한테 난도질 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 공자광이 합려왕이 되는 겁니다. 오나라 왕. 그래서 이 손자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구를 여기 넣었던 겁니다. 철작의 손문은 왕 합려에게 임용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 왕 합려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 손자병법도 그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장솔 임용은 되었습니다. 오자스라는 인물 대단하잖아요. 손무도 천거했고 자객 전제도 천거했고, 이 꾀가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용어가 또 나오죠. 구제편에 요 용어를 잘 보십시오. 솔련. 솔련. 잘 싸우는 사람은 비유솔련이라. 비유하기를 솔련에 비유하는데, 솔련이 뭐냐? 상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지금은 항산이라고 바뀌었어요. 상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뱀입니다. 뱀. 전설적인 뱀이죠. 전설에 의하면 독리가 있고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누가 지나가다 격기수 머리를 탁 쳐요. 그러면 꼬리가 확 달려들어서 탁 찔러버리죠. 격기미, 사람이 지나가다 꼬리를 탁 쳐요. 그러면 머리가 달려들어서 탁 물어버리죠. 격기중 즉 수미 구지. 어떤 사람이 허리를 탁 치면 머리 꼬리가 동시에 확 달려들어서 딱 해서 처치한다는 정말 대단한 뱀. 이게 솔련입니다. 조금 더 해석하면은 머리는 리더입니다. 리더. 꼬리는 부하들. 평상시에 솔련처럼 하나의 몸이 되면은, 하나의 몸, 위기가 오면요, 누가 위협을 하면 시키든 시키지 않든 머리는 머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동시에 같이 움직여서 그 위기를 이겨나간다는 최고의 승리의 상징이 솔련입니다. 제가 지금 육군 대회를 중심으로 솔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 전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솔련. 이것이 부지편에 나옵니다.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오월동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당시 오나라하고 초나라와 싸우고 있었지만 오초 전쟁, 그 밑에 월나라하고도 계속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어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자, 감히 묻는데 솔련처럼 할 수 있느냐? 과연 병사들을 하니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오나라 오인 여월인,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같은 배를 탔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 우풍. 그때 서로 도와서, 좌우가 서로 도와서 이것을 이겨나가지 않겠느냐, 이 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명한 오월동주입니다. 아무리 원수지만은 같은 배를 태우면은 위기가 오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싸워 이길 수밖에 없다. 같이 도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월동주. 춘추 말기 상황, 오나라 합력에 임용받기를 원했던 손자의 생각이 여기 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또 이런 말이에요. 방마매련. 아무리 말을 땅 깊숙이 묻어둬도 꼼짝 못하게, 실제로 마음을 서로 하나로 되게 하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장군의 생각은 정의흉, 정의치,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우리 장군, 우리 리더, 우리 CEO 어떤 생각하고 있지? 모를 정도로 깊이 감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비자의 이런 말을 하죠. 군주의 속이 깊지 못해 마음속의 생각을 쉽게 간파당하며 기밀을 누설해 간직하지 못하며 주도 면밀하지 못해서 신하들의 말이 새어나갈 경우 나라는 망할 위험이 있다. 그만큼 리더는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하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임무를 줘야 돼요.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하들이 그 내용을 모르게 하고 그냥 몰아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등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험한 곳에 투입하는 일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 나왔잖아요. 각 지형, 그 구지잖아요. 구지. 현재 가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상황에 맞도록 병사들 심리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장수들은 잘 부대를 운영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왕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왕패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패왕은 이런 것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벌대고 여러 나라들을 잘 정벌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 싸우지 않지만 천하의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쭉쭉쭉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사람을 패왕이다,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모든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실 구지편이 가장 길어요. 손자병법 13편 중에 가장 긴 그런 편이 구지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길죠. 투지망지 연호전, 유명한 말이죠. 투입시키라. 망지에, 망할 땅에,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함지사지 연호생, 또 마찬가지 함몰할 땅에 또 사지에 집어넣으면 그 외에 또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신의 배수진 유명하잖아요. 10,000명으로 20만 명을 상대하잖아요. 뒤에 배수진을 치고 나중에 이겼잖아요. 결국은 그때 부하들이 물었어요. 한신 장군에게 어떻게 이겼느냐 하니까 그만 이 얘기한 거예요. 투지망지 연호전이다. 내 부하들을 사지로 망지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었다. 이런 말을 그 당시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기 배수지를 쳤던 정경구 하천입니다. 실제로 그 장소예요. 자, 교묘하게 적장을 죽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결행될 때는 문을 닫고 뭐 사람들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결사의 태세를 유지하는 그런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제의 마지막 억입니다. 고로 시여 처녀. 처음에는 처녀처럼 아주 조용하게 아주 온순하게 부드럽게 닫았어요. 그럼 저기 방심해서 문을 열어버려요.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앞에 문을 열어요. 방심해서. 그러면은 후여 탈투라. 토끼가 덫에서 팍 부서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적을 쳐버리면 적이 막을 수 없다. 어찌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처녀처럼 토끼처럼. 자, 이것이 굳이 끝입니다. 지금까지
행군, 지형, 부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 하나하나. 예,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씩 또 한 어구 한 어구 다 해석하면서 내한테 필요한 것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까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다음에는 화공, 용관으로 이어집니다. 화공, 용관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끝냅니다. 가장 쉬운 손자병법 군더더기 다 뺐습니다.